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약 없이 당뇨 조절하기 세 번째 강의로 오늘은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에서 높아져 있는 것을 당뇨라고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것은 식사와 아니면 혈당을 몸에서 만드는 걸로 올라가고, 인슐린을 통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혈관 안에 혈당을 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써서 없애서 혈당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뇨는 혈당을 낮게 유지를 하면 좋은 관리가 되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단의 관리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단으로 당뇨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는 게 혈당 지수. 그래서 혈당 지수의 이해와 건강한 식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혈당 지수란 무엇인가?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이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0에서 100까지의 칙도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높은 GI 식품, 즉 70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급상승시키고, 낮은 GI 식품, 즉 55점 이하인 식품들은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린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GI 식품이라고 하면 흰 빵이나 쌀, 설탕이 들어간 간식,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낮은 GI 식품은 통곡물, 콩류, 비전분성 채소, 이런 식품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에 대해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 GI 수치가 높은 음식은 나쁜 음식으로 분류가 되고, GI 수치가 낮은 음식은 좋은 음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GI가 높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걸 나쁜 음식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숫자로 어떤 음식에 대해서 표기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찾아볼 때 쉽게 그 수치를 보고 이거는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이라고 찾을 수가 있게 만들어줘야 환자분들도 이거를 쉽게 찾아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GI 수치를 아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음식들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음식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음식 중에서 당뇨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탄수화물이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섭취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혈류로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그 혈류에 들어간 당을 체크할 때 혈당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에서 발견이 되고 혈당을 더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반면에 복합 탄수화물은 통곡류, 콩류, 채소에서 발견되고 그 포도당이 더 천천히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안에 있는 탄수화물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탄수화물만 100%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 안에 있는 다른 물질, 특히 섬유질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더 좋은 음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하면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 등을 말을 하는데요. 특히 과일에서는 섬유질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과일들이 많은 과당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하더라도 당뇨의 관리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에서 탄수화물 말고 단백질과 지방도 있는데요. 이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크게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 단백질과 지방을 더 먹는 것을 당뇨의 치료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더라고 하더라도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탄수화물이 소화를 늦추어서 그 음식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혈당을 올리는 그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이 섞여 있는 것이 좋은 음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은 당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뭐 다른 콩팥이 나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음식이 안 좋다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시니까 당뇨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식단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의 친화적인 식단 예시를 하나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제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봤자 환자가 그 음식을 싫어하시면 어차피 드시지도 않을 거고, 먹는다고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추가로 먹게 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음식이 좋다라는 말을 되도록이 말을 안 하려고는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교과서적인 예인데요. 아침에 시금치와 토마토가 들어간 스크램블 에그 해가지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서 낮은 GI 수치의 음식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그리고 디저트로 혼합 베리 한 접시, 중간 GI 수치로 섬유질이 풍부한 그 음식을 그렇게 드실 수 있고요. 점심에는 퀴너아와 야채 샐러드를 곁들인 그릴 치킨 가슴살 그렇게 드시면 프로틴과 낮은 GI 수치, 그리고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해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를 하시고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 한 개를 먹는 게 좋은데, 여기서 사과나 배라고 교과서적으로 말을 한다면 사과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배는 굉장히 다른 배가 있으면 과당이 많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굳이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식을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아몬드 한 줌, 그릭 요거트를 소량으로 드신다거나 치아씨드 이런 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는 구운 연어와 찐 브로콜리, 고구마를 곁들인 식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고구마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연어와 브로콜리는 좋은 식사 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식초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를 드신다거나 70% 이상 되는 다크 초콜릿을 드시거나 베리 한 그릇 정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는 표준적인 식사를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게 약간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볼 때는 특히 한국 분들을 제가 한인타운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한두 끼는 드실 수 있지만 지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오히려 아침과 점심을 잘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냥 고기를 구워서 쌈 싸서 드세요. 쌈밥처럼 드시는데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기름을 먹기 싫다면 담백한 불고기나 썰로인 고기를 프라이팬이나 팬에 구워서 소금이나 후추만 살짝 찍어서 상추나 깻잎 이런 야채를 넣고 밥 대신에 두부를 넣어서 쌈을 싸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고추장은 찹쌀가루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찍어 드시거나 쌈에 추가를 할 때 고추장보다는 된장이나 쌈장을 넣어서 쌈을 싸서 드신다면 아침을 먹고 허기가 진다는 생각을 하실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서 드셨다면 자신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느낌도 없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각박감념에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보상심리로 뭐를 더 먹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아침에 고기에서 쌈 싸 먹었다면 한두 시간 지나서 허기가 진다고 간식을 먹는 분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아침에 샐러드식으로 조금만 먹고 계란 하나만 딱 해서 드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시쯤에 군것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식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간식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간식으로 떡이나 과일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 대부분인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제 식사보다 간식에서 더 많은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다 보니까 당뇨의 치료에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너무 굶주린 다이어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배가 부르게 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 포만감이 있는 음식을 골라서 드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벌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식단에서의 주의할 점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과일인데요. 많은 유튜브나 매스컴에서도 과일이 좋다고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과일은 좋지 않습니다. 당뇨 전문가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과일 절대 먹지 마라, 과일은 100%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맞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달지 않은 과일은 그럭저럭 드셔도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먹지 않아도 되면, 아니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과일 중에서 포도, 수박, 완전하게 익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은 GI 인덱스 수치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은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스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주스는 혈당 정말 많이 올라가고요. 말린 과일들은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말린 과일은 마르면서 당분이 고농축돼 있고, 그리고 말랐기 때문에 많은 용량과 과당을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바나나인 경우에 한국 분들은 노란 바나나를 먹지만 가끔 남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바나나가 약간 시퍼런 바나나를 드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나나는 이렇게 시퍼런 바나나를 하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럼 좀 덜 익은 바나나를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있고요. 대체적으로 좋은 과일은 사과는 어느 정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사과도 굉장히 다른 사과는 다른 이유가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달기 때문에, 같은 사과라고 하더라도 과당이 훨씬 많이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라스베리, 딸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과일 중에서는 GI 수치가 낮은 과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일로 좀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그레이프루트, 자몽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자몽이 안 좋은 경우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 자몽은 특정한 약의 대사작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심장이 안 좋아하셔서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과일이 좀 더 달거나 할 때 GI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가거나 맛이 없으면 낮아질 수 있는 과일이 대표적인 것은 오렌지, 복숭아, 배,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맛이 있으면 과당이 많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닭이 좋다, 그래서 닭을 먹는다면, 공부를 적게 했을 때 가장 많은 실수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음식이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닭고기를 먹는다면 닭을 그냥 그릴에 구운 닭과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치킨은 굉장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닭은 닭이지만 튀긴 닭은 밀가루 튀김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음식 채널에서 음식 평론가 분이 한국인은 맛없는 닭을 먹고 닭을 먹는 게 아니라 양념 밀가루 튀김 껍데기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영상을 봤어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는 1980년대 이때는 한국의 닭 음식은 대부분 튀긴 통닭이 아닌 삼계탕 같은 삶은 닭이었고, 80년대쯤 나온 통닭은 한 마리의 통닭에 바깥에만 튀겨져 있는 통닭이었습니다. 아무리 튀김닭이라고 해도.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나오는 치킨이라고 하면 한 마리를 통째로 구운 게 아니라 작게 잘라서 그 작게 자른 거를 밀가루에 묻혀서
튀긴 거다 보니까 같은 한 마리라도 밀가루의 용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결론은 프라이드 치킨을 드셨다면 닭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밀가루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삼계탕이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릴 치킨 해서 밀가루를 쓰지 않고 요리를 하는 그런 닭을 드시는 게 낫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KFC나 파파이스 뭐 이런 치킨들은 다 한국처럼 밀가루에 튀긴 거고 엘포요 로꼬 같은 그런 데에서는 그릴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이 닭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엘포요 로꼬 같은 그런 그릴 치킨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한 브랜드를 제가 여기서 스폰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특정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스폰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팁으로는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 이렇게 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는 꼭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음식이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게 더 많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덜 올라가고 하니까 한 달 정도는 자신이 드시는 음식을 보면서 혈당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영양사나 다이어트 전문가와 함께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식단을 통해서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은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다이어트는 절대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끼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계에서 음식을 골라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자신의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어느 정도 아시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면서 하셔야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이 가장 쉬운 지표는 혈당 지수, GI 수치를 보고 음식을 한번 쳐다보시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가 음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좋더라 하는 그런 지식 공유를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것을 보고 팁을 할 수 있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올바른 식사와 운동도 꼭 잊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